저는 리베커입니다. 35세입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은 저보다 3살 많은 남편 바우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케이 씨와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 투병을 하다가 바트와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지만 아이를 갖기 위해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케이 씨에게 손자를 갖는다고 잔소리를 받습니다. 정말 레베카, 우리 손자를 언제 만나러 가나요? 5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둘이 정확히 뭐 하는 거야? 또 안 그래? 케이 씨 맨날 이런 질문 받는 것 같은데 그만둘 수 없어. 난 정말 지겹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단지 내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야. 정말 귀찮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나요?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논쟁을 벌이고 정신적으로 지쳤어요. 엄마 그냥 멈추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문제예요.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바우트는 집에 오자마자 나와 케이 씨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그녀에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우리 가족이 고대 혈통이 아니죠. 그렇죠. 아빠는 그냥 정규 직원이셨고 당신은 주부니까 후계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케이씨 임신해도 아기 성별은 고를 수 없어. 이런 말 하면 곤란해. 바트와 케이씨가 이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케이씨는 내가 정말로 상속자를 낳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남자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의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의 설명은 손자를 간절히 바라는 케이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케이씨는 공격을 받은 느낌이 심술궂어져서 자기 방으로 물러갔습니다. 케이씨는 아직 모르지만 바트와 저는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6개월 전에 불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바트가 우리 불임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바트의 죄책감 가득한 표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트가 갑자기 차에 앉았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레베카 당신은 지금쯤 엄마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좀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단지 아이를 원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트가 이렇게 우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를 위로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적절한 말을 했고 그 순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을 하게 되었지만 어떤 부담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35살이고 정확히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현재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서두르세요. 최근에 몇몇 친구들이 35세의 둘째, 셋째 아이를 SNS에 올리는 걸 봤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아직 출발선도 안 섰는데 아이에 대한 글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출생 공고나 학교 등록과 같은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내가 그들의 게시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소셜미디어 탐색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모임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가 있는데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바트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오늘 직장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 클리닉을 발견했어요.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보여드린 건 그 사람은 도시에 있는 유명한 불임 클리닉인데 좋은 평가를 받고 최첨단 치료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조금 멀지만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곳이 선배 동료의 아내가 임신해서 여기서 치료를 받은 걸로 압니다. 의사에 대해 좋은 소식을 들었고 정말 관심이 갑니다. 바로 예약합시다. 첫 번째 상담을 기다리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곧 예약해야 합니다. 확정되면 알려주세요. 바우트는 하루 쉬고 다음 달에 갈 예정이었던 곳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이 클리닉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우트와 함께 불임 클리닉을 방문하여 모든 초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사진료 정말 유명한 병원이라 검사만 1시간 기다리고 지금은 상담만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차례를 기다리기 위해 CL 내부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드디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테스트쇼 바트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속히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는 1차 진료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전 클리닉에 추가로 방문했던 내 나이를
고려하면 한 달에 여러 번 이 클리닉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우트는 결과를 듣고 상당히 우울해졌지만 이번에는 선배 동료가 오랜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게 만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임 문제가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씨 잠깐만요. 불임 치료에 우리 둘 다 관련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바트가 K씨에게 자신이 이유였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결국 여자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이 치료로 남자아이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K씨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지만 남자아이든 여자 아이든 우리의 소중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K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손주에 대한 그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임신에 좋다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레베카 이웃이 불임에 좋다고 알려진 이 약초에 대해 나에게 말했어요. 그냥 시도해보세요. 또 K씨. 얼마 전 당신은 온갖 종류의 이상한 조각상과 부적을 샀는데 그것이 임신에 좋다고 해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불임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이웃들에게 우리의 불임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로 K씨는 신비한 약초를 여러 가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임약 옆집 아내의 불임약 길 건너편 아내의 다산 축복으로 유명한 점쟁이의 편지 아침 저녁으로 이 조각상에게 기도해야 할 친구들의 이상한 조각상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이 마지막 추첨이었습니다. 솔직히 귀찮은 점쟁이를 만나라는 삼촌의 당혹스러운 제안 무슨 소리야 난 귀찮은 손자를 낳을 수 없다고 전화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오만한 며느리 K씨를 그녀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을 보지 못한 채 행동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허가 없이 우리 침실에 배치한 소름 끼치는 조각상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참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돈을 쓰지 말고 돈을 쓰지 마세요. 잠시 후 바트가 집에 들어왔을 때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K씨는 나한테 혼나서 기분이 언짢아 하며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전히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침실에 이상한 인형을 두는 걸 말리면 안 될까요?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들이 나에게 계속 노력하라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바트는 퇴근길에 이웃을 만났고 그들이 계속 노력한다고 말했을 때 당황스러워서 모두가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서둘러 집으로 왔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 알았어. 그리고 그 조각상에 대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거야. K씨는 아들에게 혼나서 마음이 상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임 클리닉으로 옮긴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방은 우울해 보입니다. 우리의 치료는 아직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 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넌 뭐해? K씨 허락 없이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누워있는 거야. 뭐 좀 고쳐줄래? 점심 먹으러 나 결혼할 때 얼마나 게으르냐. 나는 아플 때에도 요리를 했다. 너의 부모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해. 심지어 우리 부모님을 욕하기 시작해서 정말 화가 났어. 부모님을 욕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 물어볼게. 너희 부모님이 허락 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도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지 않니? K씨, 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놀란 표정이더니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다. 왜 내 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겠는가? 사위님, 감히 화가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K씨가 저를 꾸짖기 시작해서 상황을 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제발 몸이 정말 안 좋아서 그냥 방에서 나가주세요. 제발 대화를 끝내고 K씨를 안내해줬어요. K씨는 여전히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바우트를 사랑하지만 K씨의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바우트가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자 은행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바우트가 자신의 추론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내 검사 결과가 점점 더 나빠지기 전에 의사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계속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안 들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정자은행을 알게 됐어요. 불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모으다 보니 정자은행도 알고 있었죠.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즉시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일부는 그 아이디어에 저항했기 때문에 BART에게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내 대답을 기다리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정자기증으로 아이를 낳은 부부도 많고 입양한 부부도 많은데 우리가 정자기증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갈등이 생겨서 결정하게 됐어요. 엄마한테 상담하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상하게 전화한 게 뭔가 잘못됐어. 엄마에게 불임 치료에 대해 말했고 바트가 정자은행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강력하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대신 물어봤어. 레베카 나한테 뭘 하고 싶은지 전화하느라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질문 때문에 잠시 멈춰 생각이 나더니 매년 많은 친척들이 찾아오던 지난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 집에는 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혼란스러운 벽에 구멍이 나고 음식이 넘어져 항상 정신없지만 바어트가 오기 시작한 이후로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그 주위에 모여 게임을 하거나 밖에 나가곤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아요. 오늘은 연을 가져왔으니 광장으로 날리러 가요. 멋진 일이 끝난 후 바어트가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어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항상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바어트를 아버지로 만들어 그가 우리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서 욕망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100%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어트는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내가 낳은 모든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절합니다. 사실 그는 항상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합니다. 아이들 엄마 난바트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정자은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레베카 중요한 것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입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혈연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 바가 집에 왔을 때 당신이 함께 보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는 그에게 정자은행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결정에 만족했습니다. 이 일로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레베카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일주일 뒤에 주치의에게 정자은행 이용 결정을 알렸고 의사가 시설을 소개했고 나중에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 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클리닉 우리 둘 다 정자은행을 사용할 수 있었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 집에 가서 세부 사항을 살펴본 후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런 이의도 없이 우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케이시에게 우리가 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같은 설명이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정자은행은 고사하고 치료도 거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자는 낯선 사람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레베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정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시더라도 우리는 하기로 했어요. 바트는 그녀의 거친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케이시는 이번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시의 청소년 불임 치료에 대한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이전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BART가 분노한 것은 당연했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케이시님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반대해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단지 가족 문제로 신고하려고 이 사실을 전한 뒤 다음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시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임신했다는 거짓 소문을 친척들에게 퍼뜨렸습니다. 불륜의 아이 BART라는 충격받은 친척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한 일을 발견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직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불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바워트의 친척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워트는 당연히 케이씨와 마주했습니다. 바워트가 나에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치료에 대해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우리가 정자 기증자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씨는 손자가 아들의 유전적 특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고 그 치료에 대해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케이씨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귀찮은 며느리가 나가는 모습. 레베카 오늘 스테이크 샀어요.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는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먹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요. 내 방바트 어떻게 나중에 레베카가 떠나니까 나중에 외식하러 나가는 게 어때? 집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겠지.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공간이 생길 거야. 케이씨는 아들을 집에 혼자 두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 바워트. 케이씨는 이미 그녀만을 위한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바워트 케이씨는 내가 떠나는 것에 너무 기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케이씨의 빈정거림에 미소로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실 스트레스의 근원을 떠나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케이씨의 스트레스는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불임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더 많은 시도를 할수록 비용이 증가할 뿐입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한 날 이사하는 날 가능한 한적은 치료로 임신하고 싶습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소지품을 싣기 시작한 집 케이씨, 이제 우리가 떠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케이씨의 이전에 행복했던 표정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잠깐 바트도 왜 가는지 당신만 떠난 줄 알았는데 나만 이사한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워트는 케이씨의 말과 행동에 지쳤습니다. 이미 별거를 고려하고 있었고 그가 우리의 새로운 장소를 신속하게 준비한 기회를 보고 케이씨는 충격을 받아 BART에게 머물 것을 간청했지만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부했습니다. 케이씨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바트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와 함께 살 수 없고 레베카 엄마에게 한 말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바워트가 케이씨의 전화를 차단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케이씨의 말과 사고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씨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단절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친척들이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새 주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가 완전히 지친 것 같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케이씨가 우리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아기의 도착을 축복했습니다. 시간과 돈에도 불구하고 정자은행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간을 보냈지만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케이씨가 그를 만나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워트의 친척들에게 아기의 탄생에 대해 전화로만 알렸지만 케이씨는 결국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생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우리 아파트를 찾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두드리며 손자를 잠시만이라도 보자고 애원한다. 태어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인데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았느냐고 아무리 만나도 안 놔준다. 많이 소란을 피웠으니 떠나주세요. 그렇죠. 엄마는 그 사람을 낯선 사람의 아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를 만나도록 하겠는데 케이씨가 진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후에도 그녀는 아마도 그녀를 볼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손자 얼굴이 오전 7시인데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른 아침에 이웃에게 폐를 끼치게 되니 건물관리인이 빨리 일어나서 시끄러워도 반응이 없고 아들과 며느리가 신생아가 있어요. 우리가 망설이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었다고 우리가 문을 열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손자는 잠자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닥쳐 내가 키울게 너 같은 놈이 키우면 안 되는 바트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는 자기의 시도에 분노하고 충격받은 매니저가 개입했다. 엄마 계속 그런 일을 일으키면 엄마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경찰에 전화할게. 경찰의 위협으로 인해 케이씨는 마지못해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컨시어지와 함께 보안이 더 나은 새로운 고층 건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씨는 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고층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2번이나 경찰서에 연행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K씨로부터 손자를 만나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습니다. 친척들은 K씨가 나에게 한 말을 후회하며 낙담했다고 합니다.